정신과 의사가 죽어가는 과정.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정신병인지 빙의인지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삼촌은 시골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증상을 정신적인 측면으로 개선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둘뿐인 형제여서인지 사이가 좋았고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와서는 나와 놀아주는 일도 많았지요. 역시나 의사이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셨기에 용돈도 통 크게 주셔서 나는 삼촌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나는 그해 4월부터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방학이 되자 어머니가 삼촌도 오실 거니까 설날에는 집에 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대청소 수발이나 시키려는 거겠지 하면서도 어머니가 만든 과자도 먹고 삼촌한테 세뱃돈도 받을 겸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여느 명절 때처럼 삼촌이 응접실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인사를 하려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라깽이라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처럼 생기셨다. 아버지와는 달리 내 기억 속에 삼촌은 100kg은 좋게 될 정도로 키도 덩치도 엄청난 분이었지요. 그랬던 삼촌이 아버지 이상으로 기쩍 마른 모습으로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잔뜩 푸석푸석해져서 무슨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에요? 엄청 멋있어지셨네 라고 말하며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에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목욕탕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뒷정리를 하시느라 거실에는 나와 삼촌 둘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학교는 제대로 다니냐는 둥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삼촌은 진지한 얼굴을 하고는 묻습니다. 지금 아이 목소리 들리지 않았냐? 삼촌은 애당초 술 같은 것은 마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게 농을 건네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당황하면서도 안 들렸는데요. 라고 대답했고 삼촌은 조금 슬픈 것 같은 얼굴로 몇 마디 중얼거립니다. 요즘 어디에 있던지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저런 것들을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삼촌이 일하는 병원은 평범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이미 중증이라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수용소에 가까운 곳이었지요. 산속에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창문에는 전부 쇠창살이 박혀있는 곳입니다. 그 탓에 그곳에서 환자들과 함께해야 하는 카운슬러들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특히나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영향을 받아 어느새 비슷한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같은 카운슬러로 일하던 여의사 중 한 명이 음파가 뇌에 박히는 게 보여요. 라고 말하더니 어느 날 스스로 목을 매 버렸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며 삼촌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묘하게 즐거운 듯 웃었습니다. 갑자기 삼촌은 테이블 위에 누워있던 귤을 들더니 나에게 내밀면서 말합니다. 보이냐? 구더기가 잔뜩 들러붙어 있어서 껍질을 뚫고 꾸물꾸물 나오고 있잖느냐. 무엇이든 먹으려 하던 이런 게 눈에 보인단다. 먹으면 내 몸 안에서 파먹고 나올 것만 같아. 삼촌이 그렇게까지 애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고 제대로 밥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최근 들어서는 잠자는 것마저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노라면 천장에서 누군가가 삼촌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라고 한마디 말씀하신 후에 삼촌은 거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삼촌이 그저 장난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 것이려니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삼촌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고 삼촌이 묵었던 방에는 잠자리에 깔아뒀던 이불도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몸 하나만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사라진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말로는 삼촌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삼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운전 도중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는 친척 어른 중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은 자살한 게 아닐까라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은 무척 맑아서 딱히 도로에 얼어붙은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삼촌의 차도 도로를 따라 곧바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핸들을 꺾더니 중앙분리대로 차를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관해서 통달한 사람이라면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삼촌은 자신이 미쳐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만나러 찾아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폐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끊었던 것일까? 다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깨름칙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고 나기 전날이었는데 한밤중에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형한테 온 거였어.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었는데 그 병원에는 아이도 있는 걸까?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삼촌의 메시지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가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명령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 뒤로 속삭이듯이 아이 같은 목소리가 죽어, 죽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가벼운 일도 아니었고 그리 친하던 형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버지가 장난이나 치실 분은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는 건강하시지만 나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시는 건 아니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정신병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염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삼촌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촌은 정신병이 아니라 무언가에 빙의당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